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 양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모임 혁신과 통합연합 공동대표로 결정되자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어제 문을 열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이 일대 교통체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정시 모집을 위한 입시 설명회에 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까지는 낮 기온이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있는데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아침보다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일 하늘에 구름은 많겠지만 초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이 비가 눈으로 내려 바뀌면서 경북 남부 동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 경북 북동 산간 지역과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 또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은 추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고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가 2.5도, 안동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11도, 안동 10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씩 웃돌면서 낮 동안 추위로 인한 불편은 크게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 양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의 여파로 지역 정치권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현역 의원만 50명에 이르는 혁신과 통합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비박계 김무성, 유승민 의원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회의체인 비상시국회의는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 8명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비박계 핵심 유승민 의원은 친박계의 모임 결성은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며 비판하는 등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분당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계파든 탈당할 경우에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당분간은 당내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싸움이죠. 뭔가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대선을 위해서라도 뭔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지만 친박계 결성을 위한 사전 모임에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 23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2명만이 참여하는 등 지역 정치권도 친박계와 비박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상태인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다. 그래 보시면 될 테고 분당이 되면 대구 의원이나 경북 의원들 이제 입장이 어느 쪽을 선택하겠죠.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계파 이익 지키기만 함몰돼 분열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개헌 이슈에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새누리당 친박 모임의 공동 대표로 결정이 돼서 대권 행보를 넓혀가는 게 아닌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가 대권 도전 의지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정치적인 이슈에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 이어 새누리당 친박 모임인 혁신과 통합연합 출범식에서 공동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위기의 새누리당을 구해내는 데 일조하겠다며 공동 대표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때로는 비판도 옳으라 봅니다. 그 비판도 받으면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빛이 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타수 역할을 확실히 할 겁니다. 김 지사는 대구 경북의 친박과 비박 갈등을 봉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책임을 지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가기를 기대를 하고 저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경북도 의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며 대권 도전이 있냐는 질문에 에둘러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히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개헌이라는 정치적 이슈에 즉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역시 지역에 신망 있는 인물로 중앙정치 무대에 내놓기에는 김 지사보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혁신과 통합연합의 공동대표직을 맡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급변하는 정치 구도 속에서 김 지사의 앞으로의 대권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입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대입 전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성적에 맞는 전형을 찾기 위해서 입시 설명회에 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입 설명회.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시에서 허락된 입학 지원 기회는 단 3번. 유난히 어려웠던 올해 수능이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선택 폭을 좁히면서 하향 안정 지원을 3개 군 가운데 2개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1승 1무 1패라든지 또는 1승 또는 2무 정도 하든지 가군이 결정되면 나군이 결정되거든요. 다군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군만 보고 움직여버리고 나군만 보고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있다. 대입 자체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옮겨가면서 정시 정원 자체가 줄어든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학생들의 교대 및 보건 계열 쏠림 현상과 남학생들의 전자 기계 분야 지원 강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문계 학생들의 이공계 교차 지원 증가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교차 지원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가산점을 가지고 좀 유불리를 주고 있는 형편이니까 교차 지원을 고려한다 그러면 가산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는 도내 36명의 입시 전문 교사로 상담팀을 꾸려서 4개 도시를 돌며 정시 밀착 상담에 나섭니다. 솔직히 컨설팅이나 이런 거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런 거에서 비용 부담이나 성적에 맞춘 묻지마식 지원이 정시의 오랜 관행이면서 또 한편 맹점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그러나 중위권의 경우 학교보다는 장학금과 특성화 프로그램 등 취업률과 연동된 학과별 정보를 폭넓게 검토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이 어제 문을 열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회사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복합터미널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제 문을 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의 매표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김해가 가는 손님이 저기 도착해서 버스가 없네 그러면 5분 놔두고 갔으면 가방 들고 뛰어가야 돼요. 못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기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동부, 남부 터미널에 갔다 허탕을 친 뒤 허둥지둥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막내딸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가던 한 할머니는 한참을 헤매다 취재진의 도움으로 겨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뭐 옆에 가르쳐준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은 물이 모른다 그러니까 많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이 들어. 버스 시각을 제때 맞춰야 해 분초를 다투는 기사들도 주변 도로가 막혀 애를 먹었는데 15일 신세계백화점 개점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금 들어오는데도 한 20분 이상 더 소요됐어요. 평소보다. 신천역서부터 여기까지 정체가 계속됐으니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한 복합 환승센터라는 말이 무색하게 버스 회사들이 발권을 각각 따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매표소에서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표를 살 수가 있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원화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 사이트도 코버스와 버스 타고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 방향, 단지, 경기, 사계터미널에서 운영되던 코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서울 이쪽에 가세요, 군 이쪽으로 가세요, 나눠져 있어요. 이 밖에 매표소 전광판 글씨가 너무 작고 화장실 안내 표지판조차 잘 없는 데다 승차장에 손님이 기다릴 수 있는 의자도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부랴부랴 문을 연 흔적이 역력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는 목요일 신세계 백화점까지 문을 열면 일대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새 도로가 개통됐고 신호체계도 바뀌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 고가차도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성동 고가차도는 수협 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뒤편에 철도선로 위를 가로질러 큰고개 오거리 방면 시남 남로로 이어집니다. 북쪽 연결 교량은 동대구역 앞을 지나는 동대구로와 연결되는 등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 모두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해 교통량을 분산시킵니다. 이에 따라 일대 도로의 신호체계도 바뀌었습니다. 동대구역 내거리는 신천역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직좌후 직진 신호로 MBC 내거리에서 파티마 병원 방향으로는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됩니다. 수협 내거리 성동 고가차도와 하단도로에서 옛 효목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되고 옛 효목 삼거리와 태왕 메트로 삼거리에서도 신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기존의 운전 습관대로 예측 운전하지 마시고 주변 신호체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합 환승센터 운영 첫날인 어제 시외 고속버스에다 백화점 공사 납품 차량까지 몰리며 특히 터미널 주 출입구인 수협 내거리 일대는 평일임에도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게 없으면 되는데 납품 차량 때문에 차가 고속버스 못 들어가지 일반 차량 못 들어가지 하니까 그래. 경찰과 대구시가 당분간 일대 교통을 모니터링해 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백화점 개장이 다가오면서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군마다 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것으로 이미 유행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시군은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특히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의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자체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경상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 꼴찌로 내부 공무원 조사와 외부 민원인 조사 결과 모두가 5등급인 건 경상북도가 유일합니다. 공무원들이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의 이딴 비위가 결정적입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결과가 투기를 야기시켰고 그 청렴도에서 당연히 2년 연속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요. 경북 지역 기초단체의 성적도 참담합니다. 영덕군과 울릉군, 영천시 등 5개 시군이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고 포항시도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불투명한 행정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예산 집행이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원인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담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죠. 그리고 일단 보여주기식, 그리고 만드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밖에 경북교육청의 청렴도는 3등급에 경북관광공사는 2등급에 포함됐고 한때 원전 비리로 지탄받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 유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문경 굴봉산에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돌리네 습지라는 습지가 있는데요. 이 습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가 환경부에 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보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 삼북면의 해발 320m, 굴봉산 정상 부근에는 작은 연못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돌리네 습지입니다. 돌리네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 침식돼 접시 모양으로 움푹 팬 웅덩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형성된 습지는 희귀하고 지질학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돌리네 지역에는 이제 습지가 잘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산 정상부에 이제 돌리네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물이 이제 고여가지고 습지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이제 독특한 이제 지형이라서 또 습지 일대에는 수달과 담비, 삭, 붉은 배, 세매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6종과 습지 식물 등 모두 730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해 생태학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까닭에 습지 주변엔 논이나 사과밭이 들어섰습니다. 문경시는 지자체만의 예산과 노력으로는 습지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환경부에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생태 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고 또 훼손을 막기 위해 습지 46만 제곱미터를 사들이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영천시 금호읍의 한 건빵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차 20대와 소방 인력 150명이 동원돼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 8시쯤에는 대구시 남구 봉덕동 63살 김모 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옆집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주택 두 채 대부분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경찰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실시해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민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대형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 부담을 종전 대구시 60%, 구군 40%이던 것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재원 부담률을 조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이 도시철도 1호선 영대병원역에서 열립니다.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은 대구시가 각종 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주기 위해 국세청과 병무청,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민원을 상담해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무와 병무, 법률,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 13개 분야 생활 민원을 상담해줍니다. 안전문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대구 안전문화 활성화 워크숍이 오늘 오후 2시에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안전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모여 지역의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또 대구시 안전문화 정책 방향과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오늘부터 시민안전 테마파크 안 지진체험장과 4D 영상관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배경이 북카페로 설정된 지진 체험장은 모션 시뮬레이터를 4축에서 6축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진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지진 시뮬레이터, 즉 실물 모형을 설치해 진도 3에서 7까지 건축물 흔들림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입체 영상관을 최신 4D 영상관으로 교체해 체험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땅 독도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17만 명보다 15% 늘어 3년 만에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도 방문객은 지난 2012년 20만 명을 넘은 뒤 2013년 25만 명으로 늘었다가 2014년에는 13만 명, 지난해는 17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늘어난 데다 전국민 독도밟기 운동으로 독도가 다시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6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평가보고회에서 축제 추진 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안동대학교의 축제 용역 결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동시와 축제관광재단, 축제 전문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 축제 주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긴 해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초겨울치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오늘 밤부터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경북 북동 산간 지역과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피해 없도록 시설물 대비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3도, 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11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2도, 구미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은 12도, 또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를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평년 비온을 크게 밑돌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